뉴저지 포트리 한인 여성 총격 사건에서 당초 발표된 것과 달리 빅토리아 이 씨는 사건 당시 칼을 들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외동포가 국민 입국 심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캘리포니아주 중부 지역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사주한 혐의로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젯밤 내린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NJ 트랜짓이 잦은 취소와 지연 사태를 겪으면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맨해튼 거리에서 어린 소년과 말다툼을 벌이던 15살 청소년이 어린 소년을 버터칼로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습적인 토네이도가 뉴욕주를 덮치는 영상이 공개되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뉴저지주 포트리 한인 여성 총격 사건에서 빅토리 이 씨는 당초 발표된 것과 달리 사건 당시 칼을 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경찰에게 총격을 받는 광경을 이 씨의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목격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미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씨는 조울증을 겪고 있었고 그날 밤 딸이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 증세를 보이자 이 씨의 오빠가 911에 전화해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911 교환원은 정신건강 관련 신고 절차에 따라 경찰도 앰뷸런스와 동행할 것이라고 알렸고 오빠를 통해 앰뷸런스뿐만 아니라 경찰도 온다는 상황을 알게 된 이 씨의 불안 증세는 그때부터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 씨는 불안해하며 작은 접이식 칼을 손에 들고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고 딸의 불안 증세가 커지자 이 씨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다시 911에 전화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 씨의 오빠는 911에 연락해 여동생이 작은 크기의 주머니 칼을 들고 있다며 경찰은 아파트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 씨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래로 내려가 경찰에게 먼저 상황을 설명하라고 했고 이 씨 오빠가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자 이미 경관들은 문 앞까지 진입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이 씨가 평소 키우던 개가 짖기 시작했고 이 씨의 어머니는 문을 닫고 경찰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오빠는 문 밖에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누가 집안에 있는지와 열쇠가 있는지만 물었고 열쇠가 없다고 답하자 경찰은 오빠를 옆으로 밀치고 강제로 문을 걷어차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추가 경찰 병력이 현장에 도착했고 한 경관이 이 씨의 오빠를 계단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경찰이 문을 부수던 당시 이 씨의 어머니는 딸이 주머니 칼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목격하고 안도했습니다. 이 씨는 이후 칼이 아닌 현관문 근처에 있던 5갤런 크기의 생수병을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경찰이 이 씨를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 당시 이 씨의 뒤에 어머니가 서 있었음에도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거나 이 씨를 진정시키려는 시도조차 전혀 없이 총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총격 발생 추정 시간은 오전 1시 30분쯤으로 결국 최초 911에 전화한 지 불과 15분 만에 경찰 총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씨는 인근 잉글우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1시 58분쯤 숨을 거뒀습니다. 포틀리 경찰은 총격 이후 이 씨 어머니와 오빠를 병원이 아닌 포틀리 경찰서로 데려갔고 어머니와 오빠는 이 씨의 생사 여부를 여러 차례 물었으나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고 결국 수시간 뒤에야 경찰과 동행해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출동한 경찰은 안전한 조치에 대해 가족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가족의 우려도 무시했다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로 문을 부수고 곧바로 총을 쐈다며 비통해했습니다.
한인사회는 이번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개선과 경찰의 대응 지침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수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 동포들이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요. 한인들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입국 지원에 대한 교육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미주 한인 커뮤니티 입국 심사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A씨는 한국에 입국하려다 국민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섰는데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외국인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C씨는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입국 심사 시 내국인 대우를 해준다는 기사를 스크랩해서 보여줬는데 시민권자라 안 되지만 이번만 해준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동포 김모 씨는 국민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섰다 공항 직원의 제지로 외국인 입국 심사대로 가야 했습니다. 김 씨는 공항 직원에게 재외 동포들도 한국인과 같은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직원은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면 안 된다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와 함께 국민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섰던 중국 동포들도 같은 이유로 외국인 입국 심사대로 이동했습니다. 결국 김 씨 측은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오래전부터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신속한 입국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여권 창구에서 대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출입국 직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반대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등 출입국 당국에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를 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내려보냈고 올해 초에는 해당 사안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외동포청도 지난 6월 출범 1주년을 맞아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개최하면서 정부는 최근 재외동포들이 국민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동포들이 모국에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인사회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됐지만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법무부가 출입국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 등을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저녁 캘리포니아주 중부 지역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베이커치필드 근처에서 5.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연방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지진은 저녁 9시 9분경 캘리포니아 라몬트에서 남서쪽으로 약 14.29마일 떨어진 베이커치필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로스앤젤레스 소방당국은 헬리콥터를 통해 지역의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큰 피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인명피해 역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질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산사태나 토양 액화 위험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2.5에서 4.5 사이의 규모를 가진 20차례 이상의 여진이 라몬트와 그래프바인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진의 약 25%가 지진 후 1시간 이내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1952년 이 지역을 강타한 7.5 규모의 지진의 진앙지 인근인 센트럴밸리 남쪽 끝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CNN 방송은 로스앤젤레스 시내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남부 전역에서 흔들림이 느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사주한 혐의로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은 그를 이란 정부와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남성은 한 달 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했던 매튜 쿡스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연방검찰은 파키스탄 국적인 46세 아시프 메르찬트를 전 현직 관리 암살 시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암살 대상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메르찬트는 지난달 미국을 떠나려던 중 미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메르찬트는 자신을 저격수라고 소개한 잠복 수사 요원과 접촉했다,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고 FBI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중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범 크룩스와 만나거나 연락한 기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당국은 메르찬트 배후에 이란 정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나 크두스군 지휘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레이마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미국 무인기의 공습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언론들은 당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란의 암살 첩보를 입수하고 경호 수준을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젯밤 내린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항공기 수백 편이 취소되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내린 폭우로 인해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뉴욕 포드햄에 4.6인치, 뉴저지 보고타에 4.2인치, 뉴욕 포트 워싱턴에 3.5인치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젯밤 뉴욕시 브롱스에는 밤사이 5인치의 폭우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홍수로 불어난 물에 크로스 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부터 킹스브리지까지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웨스트 228스트릿 서쪽 방면을 중심으로 홍수 피해가 심각하게 이어지며 차량들이 물에 떠다녔으며 어디가 고속도로고 어디가 인도인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급속히 불어난 물로 인해 보행자들은 속히 대피했으며 리버데일 애비뉴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맨홀에서는 물이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어제 저녁 7시경 맨해튼 칼리지 파크웨이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강처럼 불어난 도로에 잠긴 차량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며 차를 덮치고 헨리 허드슨 파크웨이 진입로를 막았습니다. 메이저 디건 익스프레스는 폭우로 침수된 차량들로 수마일에 걸쳐 막혔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홍수로 인한 여러 신고 전화를 받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역시 홍수 피해를 겪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뉴저지 티터버러 일부 지역이 물에 잠겼으며 I-80 엑싯은 침수로 인해 폐쇄되었습니다. 사우스 해켄색에서는 응급구조대가 홍수로 인해 고립된 차량 운전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 중 다수가 보닛까지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침수를 발견하면 다른 길로 우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의 공항 역시 마비됐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서는 도착 항공편의 평균 지연 시간이 2시간 40분을 기록했습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는 평균 지연 시간이 4시간 이상이었고 라가디아 공항에서는 일부 도착 항공편이 평균 2시간 지연됐습니다. 라가디아 공항에서는 총 187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전체 운항 항공기 중 약 3분의 1이 취소 사태를 겪었습니다. JFK와 뉴욕 국제공항 역시 각각 140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수백 편의 항공편이 지연됐습니다. 뉴욕 양키스는 화요일 저녁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경기를 펼칠 예정이었지만 악천후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뉴저지 및 펜실베니아에서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뉴저지 트랜짓이 잦은 취소와 지연 사태를 겪으면서 근로자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저지 한 시장이 직접 서한을 통해 고용주를 상대로 대중교통 상황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 대한 연민을 보여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올여름 뉴저지 트랜짓을 통해 출퇴근하는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잦은 지각으로 난처한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을 통해 뉴저지 메이플우드에서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에린 셰어저는 나는 그저 일을 하러 회사에 가고 싶을 뿐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이어 올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잦은 열차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열차 지연 문제가 심해지자 뉴저지 한 시장이 직접 나서 고용주를 상대로 근로자들의 지각에 대한 해명 서한을 직접 작성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나콜럼 사우스 오렌지 시장은 기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통근자들에게 연민을 보여달라고 고용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콜럼 시장은 서한을 통해 근로자들이 심각한 교통체증 시간대를 피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대를 조금 늦추거나 퇴근 시간대를 조금 앞당길 수 없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멀리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콜럼 시장은 고용주들을 향해 직원들이 열차 지연이나 취소로 인해 지각하는 경우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NJ 트랜짓은 승객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열차비 노선이 늘어나거나 꼬이면서 더 많은 열차 지연 및 취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승객들은 폭염 속에서 3시간 이상 열차를 기다리며 막연히 대기해야 하는 이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시간 맞춰 집에 돌아가는 것은 고문과도 같은 여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어젯밤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에서 어린 소년과 말다툼을 벌이던 15세 청소년이 어린 소년을 버터칼로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혔습니다. 뉴욕 경찰은 소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경찰과 법 집행기관에 따르면 10세 피해자와 15세 소년이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웨스트 33번가와 6번가 모퉁이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15세 소년은 버터나이프를 휘두르며 10살 아이의 몸 전체를 반복적으로 베었습니다. 10세 소년은 칼로 인한 상처를 입고 급히 벨뷰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현재는 안정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학생들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 들어 NYPD와 학교 내 안전요원이 학교에서 압수한 칼은 총 1,088개, 박스커터는 260개로 총 1,348개의 흉기를 회수했습니다. 흉기를 이용한 교내 폭력 사고도 이어지고 있지만 금속 탐지기를 설치한 곳은 거의 없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기습적인 토네이도가 뉴욕주를 덮치는 영상이 공개되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차가 뒤집어지는가 하면 지붕이 날아가는 등 피해 상황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토네이도가 뉴욕 버팔로 일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건물 피해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강풍으로 차량이 뒤집어지고 시내에는 토네이도가 핥히고 간 잔해가 소용돌이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5일 오후 2시경 빠르게 소용돌이 치는 토네이도 회전 기둥을 촬영한 것으로 버팔로 인근 주민들이 직접 촬영해 공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크 폴론가즈 이리 카운티장은 이번 토네이도로 인해 거대한 회전 기둥이 생기면서 땅에서 구름까지 연결되는 공기순환을 보며 주민 모두가 놀랐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영상뿐 아니라 사진을 통해 당시 피해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주차장에 뒤집어져 있는 차량과 구부러진 도로 표지판, 도로와 인도를 가로질러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폴론가즈 카운티장은 토네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요양시설에 있는 환자에 대한 이송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토네이도는 지난 한 달 안에 이리 카운티에 보고된 세 번째 토네이도라고 전했습니다. 토네이도로 인해 일부 학교 창문이 깨지고 교통신호등이 고장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18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아시안 인구의 8%를 차지했습니다. 한인 인구의 57%는 이민자 출신으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LA 17%, 뉴욕 12%로 10명 중 3명은 이 두 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한인들의 평균 중간소득은 9만 달러로 전체 아시안 평균 중간소득에 비해 $10,000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답한 한인 비율은 중국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체 아시아는 45%였습니다. 또 한인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은 한국을 좋아하지만 72%가 한국으로의 역이민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별 선호도는 전체 한인의 67%가 민주당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아시안 전체 평균 62%보다 많은 것입니다.
고금리가 소비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가 1,500조 원대를 넘어서고 연체율도 13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부채는 팬데믹 발발 직후 감소했다 2021년 이후 증가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은 작년 2분기 7.2%에서 올해 2분기 9.1%로 올랐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1년 1분기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율도 작년 2분기 5.1%에서 올해 2분기 7.2%로 2%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당뇨병 치료와 관련해 제2형 당뇨 치료제로만 승인된 오젬픽 등의 고비용 약물 처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비만 치료제로 입소문을 타 비용이 오르고 약이 품귀 현상을 빚자 당뇨 환우의 약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600대로 형성된 가격 대비 훨씬 높은 $1,000의 일선 약국에서 판매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약이 절실한 시니어 당뇨 환우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협회 저널은 세마글루타이드 처방이 미 전역에서 폭증한 가운데 70%는 오젬픽이었다며 비만 치료제로 오남용돼 당뇨 환우들에게 약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5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3를 납품하기 위한 품질 검증을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조만간 공급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며 4분기부터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3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맞춰 중국 시장용으로 개발된 H20 그래픽 처리 장치에만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로서도 가격 협상력과 수급 등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의 HBM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 파운데이션이 17회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올해 장학생 명단은 코넬대 아니카 진하, 육군사관학교 최윤안, 러커스대 다니엘 주은유, 빙햄튼대 앨리시안 이, 하버드대 이안 박, 컬럼비아대 사만타 킴, 유펜 샤론 킴, 로달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의 조선희, 브루클린 칼리지 빅터 임, 보스턴대 김예준 등 10명입니다. 재단은 지난 2일 화상 프로그램 줌을 통해 장학금 수여식을 온라인으로 열며 이들 학생에 각각 $2,000씩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